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HBM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있었다면 CXL에서는 이 친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2의 한미반도체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반도체 쪽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한번 반등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물론 그 외적으로 우리나라 대선 일정도 있겠고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 쪽의 노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상승 포텐셜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요,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정한 노선, 삼성전자 대역전 시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유리기판 CXL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엔비디아 그리고 HBM 시대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위 이 주식 제2의 한미반도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중반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도 공유를 드릴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대박주까지 모두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에 대한 근거 그리고 내용들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일단은 블랙웰에 결함이 있었던 부분을 해결을 했다. 그래서 지금 생산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랙웰이 나오고 수주가 많을 것이다 라는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됐었던 문제, 발열 그리고 결함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미 해소가 됐다. 이미 해소가 되면서 중동 쪽에 납품되는 요 AI 칩 18,000개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출하가 될 예정이다. 자, 그리고 대응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 일부 수혜 예상.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GDDR7이죠. 그래서 GDDR7을 탑재를 하게 되는, HBM 탑재가 안 됩니다. 중국발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고 하이닉스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블랙웰이 정상적으로 출하가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블랙웰 출하가 결국은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면 HBM4 양산에 이제 SK하이닉스가 도입이 될 겁니다. 중국발을 제외하면 미국, 유럽, 중동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블랙웰 당연하게도 수요가 많다라고 입증을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HBM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10월 달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번 당장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와도 향후 실적, 가이던스는 좋게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이번 실적 발표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당장의 실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가이던스는 충분히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실적에 그리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쪽에 손을 좀 들어줬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1차 초도 물량을 SK하이닉스가 HBM4를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오늘의 본론입니다. 삼성전자는 근데 HBM의 3E죠. 4 말고 3E에 어떻게 본다면 한 단계 전인 제품인데도 지금 아직도 퀄테스트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미 사실 SK하이닉스가 생산하지 못한 분을 보완하는 쪽까지 좀 퀄테스트가 통과가 됐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되지 못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포기를 한 것 같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쪽에 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한 것 같다 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유리기판을 2028년부터 반도체 패키징에 올인 돌입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면 이 유리기판이 탑재되어 있는 반도체는 HBM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뭐 CXL이나 소캠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분명히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왜냐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개발하는 유리기판의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자, 삼성전자는 글라스 인터포저를 유리 원장이 아니라 칩 크기에 맞춘 유닛 단위로 생산을 하겠다
라고 밝혔고요. 자, 인텔과 앱솔릭스는 그냥 유리기판, 큰 유리기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유리기판을 이렇게 깔아놓고 위에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수율이라고 하죠. 같은 유리기판의 사이즈에서 생산되는 반도체가 100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칩 사이즈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 판에서 제작을 하게 됐을 때 생산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200개 정도, 뭐 150개 정도 뭐 이렇게 생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드렸었던 패키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FO PLP 공법을 채택을 하고 여기에 맞는 삼성전자의 유리 기판 100x100 사이즈를 개발 중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더라도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걸 HBM 쪽에만 활용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이 유리기판은 칩 사이즈별로 깎는 기술까지 함께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HBM이 아니라 차세대 PI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뭐 NPU, GPU 말고요. NPU 쪽에 들어가는 뭐 새로운 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선점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노선을 정한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향후 흐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GPU에만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차세대 HBM으로 소캠을 낙점을 했었죠. 자, 저전력 D램을 활용한 CXL처럼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HBM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소캠이 AI PC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자, 이번 대만 컴퓨텍스를 통해서 젠슨왕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소캠 칩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소캠 칩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D램 분야, 자, 이 분야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위에 있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는 SK하이닉스의 꽁무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만의 길로 가야겠다라고 저는 활로를 정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소캠 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Specialized on Board C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보드에 장착한 칩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해석을 하면 사실 별건 없고요. 가칭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특별한 점은 뭐냐면 GDDR4 또는 DDR5가 탑재되어 있는 칩에서 이제 LPDDR5X를 탑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저전력 D램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 DDR5에서 DDR7으로 정확히는 GDDR7입니다. 그래픽 쪽에 특화되어 있는 GDDR7을 탑재를 시키면서 그래픽 관련된 시스템들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징은 뭐냐면 병목 형상을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차세대 기술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차세대 기술이어서 먼 미래였지만 최근에 인텔이 엔비디아 쪽과 협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인텔이 갑자기 신기술을 발표를 해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인텔 관련된 영상을 꽤 많이 찍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온6는 나와 있었고 제온6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인텔이 망했다 했지만 결국은 뭐다? CEO가 바뀌고 본인의 노선을 확실히 엔비디아와의 원래는 라이벌 관계였었는데 협업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과 엔비디아가 협업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뭐가 중요한 건데? CPU? 이게 엔비디아한테 왜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자, 근데 인텔이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동맹을 맺으면서 둘이 함께 짝짝꿍으로 가장 많이 연구했었던 분야가 뭐냐면 CXL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인텔이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이 제온6라고 하는 칩은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슈퍼컴퓨터가 앞서서 봤던 소캠 칩이 탑재되어 있는 AI PC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인텔 제온이라고 하는 CPU는 최초로 CXL과 그리고 최초로 CXL과 최초로 소캠 칩을 지원하는 그런 칩이 될 것이다. 결국은 이번 인텔의 CPU 공급으로 엔비디아가 당장의 HBM 실적을 끌어올릴 거고 계속해서 이제 중동 쪽 물량이라든지 중국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공급하면서
돈을 수급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 다음에 넥스트 스텝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제 CXL과 소캠 쪽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도전하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노선을 확실하게 넥스트 스텝 쪽으로 좀 밟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텔이 CPU와 함께 삼성전자는 이제 CX에 관련된 연구를 아무래도 계속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알기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발열의 원인이 바로 이 바틀넥이라고 하는 병목 현상 때문이다. CPU, GPU에서 쭉 D램한테 처리를 하게 물량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 바틀넥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 처리할 건 많은데 이 D램의 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발열이. 근데 CXL이나 소캠 칩을 활용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그냥 데이터를 넘기면은 쭉 한 번에 해결해서 짜잔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 없고 속도가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있죠. 대신에 뭐였다? 이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CPU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는데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없었다. 근데 요거는 인텔이 요번에 제온6를 정확히는 출시라기보단 엔비디아 쪽에 협력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가 앞으로 어쨌든 이제 향후 HBM 다음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바로 프로젝트 디지츠입니다. AI가 어디에서나 필요하다면 AI 슈퍼컴퓨터도 조만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이 엔비디아의 다음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가장 주요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츠 그리고 개인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CXL과 그리고 소캠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CXL 3.0 버전 2026년 그리고 2027년에는 이제 차세대 CXL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이 CXL과 소캠 칩이 슈퍼컴퓨터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슈퍼컴퓨터라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개인용 슈퍼컴퓨터로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디바이스 형식으로 그리고 CXL 소캠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데이터가 기기 안에 온디바이스로 들어가 있게 되면 결국은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분야의 삼성전자는 사실 이미 M&A 그리고 신사업 TF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만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자, 디지털 전환 DX라고 하는 본인들만의 상설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결국적으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같이 창출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 반드시 필요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내재화,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를 컴퓨터 안에 집어넣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슈퍼컴퓨터의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자,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개인용으로 보급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상청에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급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자로 엄청난 저항이 0에 수렴하는 속도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발열을 잘 견디고 강제로라도 버틸 수 있게 하면서 이 온디바이스 슈퍼컴퓨터를 구현을 하던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적으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빅데이터 내재화 당연히 온디바이스고요. 모바일용 저전력 DRAM LPDDR5X라고 하는 걸 이제 삼성전자가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용이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모바일용이다라는 건 그만큼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사이즈가 작은 D램을 여러 개 꽂게 되면 고출력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온디바이스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 자체를 결국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에 발열이 생겨서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블랙웰의 맨 처음에 초창기 단계 때 발열 관련된 문제를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 자, 이제 앞으로 온디바이스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기계에서 불 나고요. 당연하게 로봇에서 불 날 겁니다. 이거는 안 봐도
분명히 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봤던 것처럼 바틀넥,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CXL과 소캠 칩이 필요한 현재 상황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칩, CXL 그리고 소캠 칩으로 가기 위한 해결책 방안으로서 유리기판을 2028년에 삼성전자는 모든 반도체에 지금 투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 광반도체라고 하는 광전자라고 하는 CPU, 실리콘 포토닉스도 이 브로드컴과 함께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이미 흐름은 CXL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가 높게 나올 때 결국은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한폭이 있어요. 결국은 HBM 납품하고 늘어나고, 근데 그 다음은 뭔데? 성장성에 대한 물음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HBM이 그렇게까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 성장성이 무궁무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 피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주가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바닥에 있고 SK하이닉스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20만원에서 25만원 가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상방으로 한 20% 정도 열려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5만 5천원 부근입니다. 여기서 8만원만 가져도 한 40%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가 더 많이 나오는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 대비해서 상방이 많이 열려져 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CXL, 지난 시간엔 유리기판을 말씀드렸고 CXL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요, CXL 관련 테스터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HBM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있었다면 CXL에서는 이 친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2의 한미반도체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기업을 오늘의 대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오늘 대박주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공략하고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공부방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는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의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네오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CXL 2.0 버전의 2023년에 개발을 완료를 했고 이미 납품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 버전을 개발 성공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과 SK CXL 메모리 양산이 본격화가 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검사 장비를 최신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네오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CXL 메모리에 뭐 쭉쭉쭉 가서 가장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CXL 검사 장비를 결국은 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HBM의 한미 반도체 본더는 많았어요. 본더라고 있는 기업들은 많았는데 결국은 TC본더라고 하는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줬었던 거고 네오셈의 실적 또한 2025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잡혀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CX 시장이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2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확대가 되겠죠. CXL 그리고 소캠치까지 합쳐지게 된다면. 그래서 네오셈이 앞으로 요 사업 분야를 과연 이제 엔비디아까지 열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중요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인텔과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CXL의 한미 반도체 바로 네오셈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증권사 발표가 그렇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인텔이 CPU를 공급을 하게 됐죠. 엔비디아 쪽에. 그래서 네오셈과 인텔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후공정 테스트 장비는 CXL 용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번에 엔비디아한테 CPU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자, 인텔과 함께 네오셈이 엔비디아 쪽, 엔비디아 향 물량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쨌든 한미 반도체도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엔비디아 향을 찍어냈잖아요. 요런 식으로 네오셈도 뭐 삼성 전자가 유력하긴 합니다. 내지는 뭐 하이닉스도 하긴 하니까 뭐 누가 됐던지 간에 결국은 이 부분을 통해서 엔비디아 향 CXL 소캠 칩을 찍어내는 이 테스터 장비를 납품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정확히는 이제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흐름 자체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결국적으로는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방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수렴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오늘의 발산이 저는 그래도 요 라인까지는 좀 안착을 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쭉 한번 보니까 요때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요. 11,000원대 부근의 매물대가. 그래서 오늘도 좀 소화 과정을 걸쳤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 굉장히 요때 부근의 물량들이 요렇게 많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추가 하락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제한적일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은 보다 HBM 관련된 재료 소멸까지는 아니고 재료가 많이 약해지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은 그래서 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이야? 라는 물음표가 도는 순간 저는 CXL 쪽으로 수급세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는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시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오셈은 비교적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여유롭게 빠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9,000원 라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결국은 이 모든 게 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9,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천천히 잡아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요 라인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을 뚫어주는 순간 13,000원까지 상방이 열립니다. 요때죠. 요 매물대까지. 그리고 요 전 고점 박스권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요 박스권의 상단이자 그리고 전 고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신고가 영역 17,0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9,000원까지다라고 하면 하방으로 한 5% 열려져 있고요. 13,000원 1차 목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방으로 한 30% 조금 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구간이고 급하지 않은 종목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네오셈 한 번씩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부방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오셈은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코멘트를 넣어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저항가 돌파 시도를 했는데 11,000원까지 돌파를 해줘야 완전한 돌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또 공유를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돌파 실패하면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요래서 힘이 못 붙어졌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더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장기적으로 염두는 해 놓으셔라 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네오셈 이런 종목이 있구나 하고 마실 거면 괜찮은데 매매 적용을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을 반드시 들어오셔라. 왜? 갑자기 뭐 네오셈이 뭐 요거를 개발을 했는데 뭐 납품을 갑자기 뭐 안 한다, 뭐 결함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상황이 바뀌면 바뀌는 그 상황을 제가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원전 시장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실제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바뀐 줄도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길이 바뀌었으면 여기로 가야지 왜 여기로 계속 갑니까? 그래서 방향을 잡아드리는 역할을 공부방을 통해서 하고 있다. 그래야 제가 욕을 안 먹죠. 좀 마음이 좀 약한 편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참여 방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7624에 5432번으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고 뭐 돈 받거나 이러는 거 아닙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 같은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현금을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경품을 드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방 운영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본다면 영상에서 그냥 네오셈 사세요 하고 찍 날려버리고 모르는 척 해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AS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또 너무 많은 걸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개개인마다 산 가격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 뭐 수익 중이신 분들은 뭐 매도를 고려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범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어쨌든 많이들 들어오시라.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문자 메시지를
요렇게 받고 대행인을 통해서 이거를 좀 발송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거 기다리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들어오는 링크도 적어놨어요. 그래서 댓글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요렇게 들어오든 저렇게 들어오든 많이들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앞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좀 결정이 되는 6월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좀 흐름 함께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눈 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박프로 영상 한 번씩 챙겨보시고, 정말 바쁘시면 공부방에라도 들어오셔서 내용들 꼭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고요.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